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어내고 내년에 은퇴를 선언한 회장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아마존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은 이 기업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와 또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만든 창업자들이 각각 전 세계 1위 그리고 중국 내 3위 부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네요. 바로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입니다. 모바일 쇼핑, 이커머스라는 거대한 시대의 물결에 과감하게 올라타서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을 키운 마윈 회장은 이 기업을 중국이 아닌 미국 시장에 상장시켰습니다. 2014년 세계 산업계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 또 전 세계 인터넷 산업의 하나의 큰 이정표였다고 평가받았던 그 이슈가 바로 알리바바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이었는데요. 2014년 9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이후에 가파른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연말까지 상장 이래 약 50%의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조정이 있긴 했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 추세를 타면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주가의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중 무역 이슈에 따라서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 주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상장으로 마윈 회장도 또 알리바바의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었는데요. 요즘 그가 쏟아내는 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20일이나 20개월이 아니라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마윈 회장이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지난 18일 투자자 연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는 물러나겠지만 그 다음 취임하는 대통령도 역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세계 무역기구에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공정한 무역의 룰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에서 향후 5년 동안 일자리 100만 개를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도 이제는 지킬 수 없게 됐다라면서 최근 중국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마윈 회장은 당시에 중국 소상공인들이 이 알리바바의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시아나 중국 쪽에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 100만 개 신규 일자리 약속은 미국과 중국 양국의 관계가 친밀한 파트너십이었을 때, 합리적인 무역 관계였을 때 가능했다라면서 이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 무역은 평화를 위한 원동력이지 이것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알리바바는 미중 무역 관계를 보다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역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보다 공정해야 합니다. G2의 패권 다툼으로 발발한 무역 전쟁을 통해서 보다 새롭고 공정한 무역 룰이 나와야 할 텐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중국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부터 시행될 3차 관세 부과에서 세율이 너무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고요. 또 4차 관세 부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무역 이슈에 대해서 내성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까 마윈의 이야기처럼 무역 전쟁이 정말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이 G1을 차지한 이래에 그간 많은 패권 다툼이 있었고 이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경쟁 국가가 부각됐을 때는 미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패권 다툼이 늘 있어 왔습니다. 평화가 우선이긴 하지만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고요. 반드시 패자가 있어 왔고 그 패자는 엄청난 힘의 축소나 또 위협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 패권 국가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과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이 말이 유래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에 따르면 지난 500년간 전 지구상에서 이런 투키디데스의 함정 사례가 16차례 있었고 이 중에서 12차례가 결국에는 전면전으로 이어져서 전쟁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군사적인 전쟁에 한정되었었지만 최근 현대에 와서는 이 군사 전쟁은 최하위 순으로 밀려났는데요. 그 이유는 핵 위험에 대해서 모두가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위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러한 패권 다툼, 무역전쟁, 금융전쟁, 군사전쟁으로 이어져 왔었는데요. 무역에서 해결이 안 되면 금융으로, 금융에서 안 되면 군사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 중국 트럼프보다 파워를 무서워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이 이슈가 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국이 더 우려해야 할 대상은 미국의 연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제재로 인한 중국의 수출이나 생산 둔화는 중국의 내수 부양책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만 중국 내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7월 6일 그리고 8월 23일, 9월 24일 이렇게 3차 동안 진행되었던 관세 부과. 이것이 G2 무역 지표와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G2의 환율과 금리 정책에 따른 부담과 중국 내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또 무역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